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하고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전히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입니다. 재판관 2명 임명이 가지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그리고 이제 그 함상훈 변호사, 서울고등법원의 그 부장판사죠. 2명을 이렇게 그 임명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민주당이요 엄청나게 날뛰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2명이 이렇게 중요한가? 실제 재판관에게 물론 이제 그 이재명이 지가 2명을 임명하느냐, 아니면 이게 우리가 우파 쪽에 2명을 하느냐, 이완규, 함상훈, 이게 그 아주 중요한 건 맞는데 왜 이렇게 이게 사생결단으로 이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제 그 막아보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날뛰잖아요. 오죽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법안까지 만들어. 뭐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을 못한다 이런 법안, 법사위 벌써 통과했죠. 또는 이게 그 마흔액이나 이미선 임기를 후임 올 때까지 이게 연기해버린다 이런 법안. 그런 게 명백한 위헌이잖아. 위헌. 그 외에도요. 그 외에도 이게 그 한덕수가 임명하니까 이제 그 헌법 소원을 한다. 또는 이게 권한대행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이미 들어왔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되게 쉽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이게 그 막을 방법 자체는 없어요. 왜냐, 권한대행 심판은 원래는 이게 그냥 임명하면요. 원래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는 윤 대통령 권한 침해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 버려가지고 윤 대통령이 권한 침해되는 게 없잖아. 근데 미래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잖아. 이재명이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고. 김문수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잖아. 따라서 이 권한 침해 자체가 없으니까 가처분도 안 되는 거죠. 권한쟁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소원을 하는데, 아니, 전 국민이 뭐 이 2명 임명하면 헌법소원, 헌법재판 받을 권리가 더 충실해지잖아. 따라서 이게 헌법소원도 안 돼. 법적으로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게 뭐 법률을 만드는데 이 법률은 다 또 재요구해버리면 되거든. 거부권. 그리고 이게 거부권 하면 이게 끝나지 뭐. 이 법률이 위헌적인 법률을 분명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유일한 방법은 한덕수를 탄핵하는 거예요. 탄핵을 하면 이게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가 지금 지명만 해놨고 20일 지나서 청문회 안 받아주면 지금 우원식이가 아예 뭐 접수도 안 받아주잖아. 우원식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 20일만 지나면 임명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유일한 방법은 이제 한덕수가 임명을 못하게 지금 지명만 했으니까 탄핵하면 되는데, 또 이게 탄핵하면 이게 역풍도 엄청 불고 또 선거 관리 누가 하느냐고. 또 이게 한덕수 탄핵하면 최상목이 임명하거든. 그러면 이게 또 최상목까지 탄핵해야 되고, 그럼 줄줄이 마비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이자들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고 나면 나중에 자기들이 그 탄핵을 해버린다? 근데 헌법재판관을 둘이 탄핵한다 해서, 특히 이완규 탄핵한다 해서 이게 또 인용된다는 보장도 없고, 헌법재판관은 이게 자기들끼리 또 한 가족이거든. 근데 재판관이 탄핵한다 해서 이게 다른 재판관이 인용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치는 거죠, 민주당은. 한덕수는 이제 그대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서로 사생결단 싸우느냐. 이미 윤석열 대통령 파면도 이게 8대5로 끝났는데 왜 이렇게 죽기 살기 싸우느냐. 물론 이제 6년 동안 2명도 중요하고, 또 이게 이재명이가 2명 임명하면 또 재판관을 소장시켜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것도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더 이제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서로의 양측에서 뭐 때문이냐고 보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헌법 84조입니다. 헌법 84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대통령의 형사소추 특권 조항이죠. 대통령이 되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그 가장 지금 큰 쟁점이죠. 이재명이가 만약에 2달 내에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이게 대장동부터 이재명이 대북 송금 재판이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헌법 84조 소추 특권하고 관련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당면 과제다. 이걸 이게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할까? 일단은 이게 1차적으로는 대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대법원이 재판 진행하라. 그러게 대법원도 재판 진행에 선고기를 잡으면 되죠. 1차적으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 맞아요. 대법원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요, 이재명이가 대법원이 만약에 뭐 조희대가 이제 어떻게 할지 봐야죠. 조희대가 이제 그 재판을 진행할지 아니면 이게 그 중단할지 이거는 이제 그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을 한다 계속 이럴 때는 이게 이재명이가 응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강제로 이재명이가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가는데 뭐로 가져가느냐? 헌법 소원으로 이재명이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이게 권한대행 심판으로 가져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정족수가 틀려요. 헌법 소원으로 가져가면 이게 6표가 나와야 이재명이 이기고, 권한대행 심판은 과반수니까 5표만 놓으면 이긴다. 한 표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이렇게 전략 쓸 거예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이재명이가 뭐 권한이 침해된 게 없잖아요. 지금 선거 기간 중에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예를 들어 뭐 5월 달에도 재판하고 6월 달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선거 운동 기간은 권한대행 심판이라는 게 없잖아. 대통령이 뭐 이재명이가 권한이 없잖아요, 지금은. 이럴 때는 그 이재명이가 할 수 있는 게 헌법 소원입니다. 예를 들어 그 법원에서 이재명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 선거운동 기간이나 뭐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헌법 소원을 통해서 뭐 할 여지 하나. 왜 자기 이제 침해된다. 내 재판해가지고 내를 날려버리면 나는 대통령이 될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 내 헌법의 기본권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 따라서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6월 3일날 대선이잖아. 근데 5월 달에 우리 대법원 선고합니다.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선고가 5월 20일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큰일 났잖아. 5월 20일날 만약에 유죄가 되면 못 노니까 이럴 때는 선고하면 안 된다고 이재명이 또 헌법재판소에 걸 수가 있겠지. 가처분하고. 이렇게 걸 때는 이런 경우는 이제 헌법 소원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6표가 필요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는데 조희대가 재판합니다. 또 이게 출석하세요 이러면요.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재판하게 막으니까 이럴 때는 이게 권한대행 심판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민주당 측을 취재해 보면 만약에 대통령 되기 전에 선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대통령 출마도 못하게 선고기를 잡으면 자기들에게 헌법 소원을 가지고 싸운다. 그 다음에 대통령 되고 나서 선고기를 잡거나 계속 재판하겠다고 우기면 그때는 대통령 권한이 침해되니까 권한대행 심판으로 간다. 이렇게 전략입니다. 그건 아시겠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조희대가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물 건너갔다 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대통령 되기 전에 옛날에 가능했을 때 대통령 되기 전에 막 선고기일까지 잡고 막 이래가 출마권이 박탈되면 피선거권이 이럴 때는 이게 이재명이가 헌법소원으로 다툴 거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살짝 물 건너갔다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이 됐는데 근데 갑자기 조희대가 정찰해가지고 우리 이제 선고합니다. 재판에게 대통령이 돼도 재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재명에게 권한대행 심판으로 가져갈 거라고. 그때는 헌법소원은 6표고 권한대행 심판은 5표니까 5표만 되면 이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둘 다 가능하다면 권한대행 심판으로 헌재에 가져간다. 그러면 이게 5표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게 한번 보세요. 마은혁, 이재명에서 이게 마은혁, 그 다음에 정계선, 그 다음에 뭐 정정미, 그리고 이제 뭐 김영두까지 넷. 그리고 이번에 2명 자기가 이게 2명 임명하거나 이랬으면 충분히 6명 되니까 자기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 한덕수가 2명 임명해버리는 바람에 권한대행 심판에서 5대4로 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난리 나거든. 물론 이제 우리 우파에서 배신 안 된다는 보장 없어요. 이미 저는 우리 우파 재판관에 대한 신뢰를 버렸기 때문에 뭐 정영식이든 뭐 조한창이든 이게 이번에 또 임명한 뭐 함상호이든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이완규는 제가 믿을 수 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워낙에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우리 우파 재판관들이 똑바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권한대행 심판으로 간다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법원하고 만약 조희대가 판결하겠다고 우기면 알아서 기 가지고 중단해주면
다행이고, 그럴 때는 확실하게 5표가 필요하다. 그럴 건데 한덕수가 2표 임명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사생결단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재판관 2명 가지고 이게 가장 당면한 현안은 바로 이제 그 선거 후에 이재명의 재판이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그 1차적으로는 대법원이 결정하지만 최종적으로 이게 그 헌재로 가고, 헌재로 가면 이게 권한대행 심판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게 과반 5표를 확보한 쪽이 이기는데 그것 때문에 한덕수와 이재명이가 죽게 살기로 싸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그 한덕수 입장에서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2명을 임명할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어떻게든 이게 그 막으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 막을 방법은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